주변에 보면 안 풀리는 사람은 계속 안 풀려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마지막에 이상하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을 단순히 운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급하게 가다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졌어요. 아프지만 늦었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버스를 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떨어뜨린 거죠.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핸드폰을 포기하고 바로 회사로 향해 갔어요. 그렇게 회사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사장님이 아침 미팅에 들어오셔서 지각하는 직원으로 찍혀버렸죠.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정말 운 나쁜 하루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했다면 이 모든 불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사소한 행동들이 불운을 불러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이유도 사소한 행동들이 스스로 돈복을 걷어차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돈복을 걷어차는 사소한 습관 3가지를 얘기할게요. 돈복을 걷어차는 사소한 습관 첫 번째,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 탈무드에는 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과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어와서 죽인 다음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식물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포도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양처럼 온순해진다.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진다. 아주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허둥댄다. 술은 악마가 인간의 행동에 베푼 선물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매일 술 먹고 다음날 낮에는 숙취로 집중하지 못하고 저녁에 또 술 먹고 이런 허송세월을 보냈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지나보니 정말 1도 남는 게 없었어요. 남기는커녕 시간과 돈, 건강만 날렸었죠. 그때는 술자리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회생활 인맥 관리를 위해 술자리를 한다. 근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과연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인맥일까요? 술자리에서는 보통 자극적인 얘기 아니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 이렇게 분위기 깨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미래 얘기를 하더라도 허무맹랑한 말에 만 농담처럼 얘기하다 끝나요. 술은 지금 당장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요. 이게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잊게 해주고 힘든 감정을 잠깐이나마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과 마주하면 더 크게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잊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는 거고요. 술은 당장의 현실 도피일 뿐이고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고통받으면서 술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현실을 사는 사람은 절대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술 기운에 빌린 가짜 행복이 아닌 현실에서 진짜 행복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인맥을 만들기 위해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술자리에서 아부한다고 같이 일하지 않아요. 술자리에서 눈에 띄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능력이 없다면 절대 좋은 기회는 오지 않아요. 재테크 멘토 부자 언니 유수연은 인맥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인맥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알아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인맥 관리한답시고 연락 오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인맥은 내 분야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이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로 친목 도모나 인맥 관리할 생각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현실에서 노력하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친구도 인맥도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돈복을 걷어차는 습관 두 번째, 분수에 맞게 살자 라는 생각을 한다. 과거 미국의 카메라 시장 85%를 점유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락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코닥이 1973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했었어요. 하지만 경영진은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코닥이 주름잡고 있는 필름 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쉬쉬했어요. 이렇게 현재 위치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혁신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2012년 파산 신청을 했죠.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최고의 케이스는 유지하는 거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현상 유지라는 말은 결국 서서히 몰락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속 가능하려면 유지가 아니라 성장을 목표로 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항상 받아들이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돈복을 걷어차는 습관 세 번째, 비교하면서
살면서 괴로워한다. 금수저들은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난 키가 너무 작아서 뭘 해도 안 되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남과 비교하며 세상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 무서운 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끝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도 괜히 나를 무시하는 행동같이 느껴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위축되기도 하죠. 책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라 해서 와다 히데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것 자체보다는 비교하는 방법이 문제다.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데키 교수는 비교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라면 키가 작아서 여자들이 나를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좌절하며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키가 작으니까 패션으로 보완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다른 매력들을 더 키워나가야겠어, 이렇게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운 이유는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괴로워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요.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 없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더 심한 열등감에 빠질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돈을 모을 방법을 연구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인정하는 순간 바닥을 찍고 이후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남과의 비교를 열등감이 아닌 동기부여로 사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